확대 이루어서 탈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죠. 자, 빨리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금년도에 경기를 담당하는 장명수입니다. 제가 지금 품새에 온 지가 9년째예요. 그래서 기록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기 하다가 또 기록도 했고 또 다시 경기에 왔습니다. 처음 제가 품새에 왔을 때는 아마 수기로 적어서 또 백보드에 써서 점수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광판에 띄울 수 있는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동참해준 그 팀이 태권 소프트였었고 또 지금 심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었고 또 지도자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됐어요. 오늘 그 경기 규칙은 제가 그 규정할 때 제정할 때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거 하고 규정에 지금 제정이 돼 있는 걸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변화된 것만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태권도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개인 품새하고 개인 품새에서 공인 품새, 그 다음에 경기 품새, 자유 품새, 태권 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유 품새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세계 태권도 대회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부별이 나오는데요. 3쪽에 있는 부별은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우리가 국가대표 선발할 때만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각 부별이 있습니다. 초등부부터 장년 6부까지. 지금 여기는 5살 단위로서 이렇게 부를 많이 나왔어요. 그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또 그 10살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연령이 많은 층에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초반에 있는 사람과 후반에 있는 사이에 그 실력 차이가 또 몸이 굉장히 그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많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5살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를 많이 창설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성인부, 장년부 이렇게 나눴는데 장년 1부, 뭐 장년 2부에서 6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종목 명칭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그 명칭을 좀 다른 말로 변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 있으면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지금 특별하게 저기는 없고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전은 4명 이상 참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전도 4팀이나 이렇게 참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협회의 승인을 받으면은 그 3팀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단체전에서 종목에 따라 단체전 구성 방식 및 구성 인원은 3에서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에서 5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5명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단체전 3명 구성, 4명 구성, 5명 구성으로 그 모집 요강 때 그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만약에 승인된 대회에서 3에서 5명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5명 출전을 해놓고 4명밖에 참가를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최종 점수에서 0.5 감점을 시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3명 이하로 될 때는 실격입니다. 그리고 5주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 그 그림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협회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명시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법도 있고 또 예전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장의 그 규모나 또 상황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기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원칙으로 이렇게 목표는 세워놨는데 경기장 사정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선수 그 자격에서 그 맨 먼저 4번에 나와 있는 심판으로 활동한 자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다. 그것이 새로 이번에 좀 첨부가 됐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도복.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듯이 소매 끝과 그 발목 그 사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소매는 손목까지, 발은 발목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도복띠는 25cm 전후로 해서 5cm까지 그 여유를 주는데 거기에 너무 길다든지 너무 짧으면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도복은 단도복을 입었을 때는 단띠를 매야 됩니다. 그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도복은 저 까만 깃에 뭐 품띠를 메고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도복일 때는 단띠를 묶어야 되고 품도복일 때는 품띠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등판 글씨나 마크는 지금 협회에 등록된 학교나 도장명은 그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뭐 회, 무슨 서클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 방식 제8조예요. 경기 방식은 토너먼트 방식과 컷오프 방식, 그 다음에 컷오프 토너먼트 합쳐진 혼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컷오프 방식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토너먼트로 이렇게 경기도 치러봤어요. 근데 저희가 그 국가대표 선발할 때는 컷오프 플러스 토너먼트 방식을 시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선수를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예선전 같은 경우, 본선 같은 경우는 걸러서 1차에 50%, 2차에 8명을 선발해서 나머지는 토너먼트식으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컷오프 방식이 있고 토너먼트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컷오프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토너먼트 방식이 좋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수를 좀 해주세요. 토너먼트 방식이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거수를 좀 해보세요. 컷오프 방식이요, 지금. 토너먼트 방식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를 해보세요. 개인전을 말씀하세요. 개인전이요. 컷오프 하면 한 명이 나와서 합니까? 컷오프 방식은 한 명씩 나와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시연을 하고 그다음에 점수를 표출하고 그런 방법이고, 그다음에 토너먼트 방식은 두 선수가 나와서 비교를 해서 평가를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 경기하는 거 안 보셨어요? 자,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만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참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컷오프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거슬러 해보세요. 네. 토너먼트 방식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슬러 해보세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아무거나 좋아요? 혼합 방식이 좋아요? 혼합 방식이 좋다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니그전이 좋은가 보죠? 지금 니그전은 저희가 생각을 않고 아직 시행을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컷오프 방식이라는 것은 예선과 본선, 결선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선에서는 상위 점수에 따라서 상위 50%를 선발하게 되고, 또 본선에서는 상위 50%에서 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이 나머지 결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 컷오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토너먼트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명이 한 쌍이 돼서 청홍으로 나누어서 둘이 겨루어서 거기서 승패를 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방식 플러스 토너먼트 방식은 컷오프에서 예선에서 50%를 선발해서 거기서 2차로 본선에서 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이 그 점수에 따라서 시드 배정을 하게 돼요. 1번과 8번이 붙고 2번과 7번이 붙는 식으로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나중에 토너먼트 방식을 치르는 것을 혼합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컷오프 방식은 100명이 출전했을 때 158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토너먼트 방식은 100명이 출전했을 때 99게임만 하면 되고. 그것도 각 시도에서 경기를 치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컷오프 방식으로 경기를 치를 때는요,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면은 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1조, 2조, 3, 보편적으로 2개 조 또는 4개 조 또는 8개 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거의 지금 여기 책자에는 16명 또는 16개 팀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원이 많았을 때는 8개 팀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따라서 20명이나 20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별로 나누어서 예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본선까지 치러서 8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4개 조로가 됐을 때는 각 조마다 2명씩을 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드 배정을 할 수가 없어요. 4개 조로 나눴기 때문에 각 조마다 그 기준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8명은 랜덤으로 돌려서 토너먼트 그 대진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코트에서 8명을 선발했을 때는 그 점수에 의해서 시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간에 해본 경험이고 특별하게 변한 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11쪽에 나와 있는 4번 품새 경기는 10점제 또는 100점제로 할 수 있으며 기술 내용은 정확성, 표현성으로 나누어 채점한다. 이것은 채점의 우선순위를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각 심판이 채점한 점수의 항목별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합으로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것이 동점일 경우에는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이것도 동점일 경우에는 저희가 표현성 점수가 많은 선수를 우선순위로 하게 되고 표현성 점수가 똑같을 때는 정확성까지 봐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또 정확성까지 점수가 똑같을 때는 그간의 점수를 다 무시하고 한 품새를 선정을 해서 재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어도 경기 중단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경기하다 말고 코드가 뽑혀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전산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저희 경기 진행원들이 그 실수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 그때만 재경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의 심판원입니다. 심판은 협회에 등록된 품새 심판 자격증 소지자와 품새 경기는 5심제 또는 7심제로 실시할 수 있다. 5심제는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앞쪽에 3명의 심판과 뒤쪽에 2명의 심판으로 이렇게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심제는 앞쪽에 4명과 뒤쪽에 3명의 심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간격은 1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장 사정이나 그 대회 운영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5명이 앉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방금과 같이 3명, 2명으로 나누어져서 심판석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배정, 심판의 배정이하고 위축이겠죠. 심판 위축은 대전표 작성 후에 한다. 태권도 학과 및 팀이 있는 학교 또는 도장의 지도자. 근데 도장의 지도자가 아니고 선수를 지도하는 도장의 지도자일 겁니다. 이게 대회의 겸임 전임 교수로
당해년도에 재직 중인 자는 심판에서 배정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청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청은 여러분들이 그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지금 소청 심의 절차, 판정에 의의가 있을 때는 소청 신청서와 소청료 5만 원. 맞습니까? 5만 원? 김주환 과장님. 소청료 5만 원이 맞습니까? 15만 원. 5만 원이요? 네. 작년까지 15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여러분들 소청 많이 하라고 5만 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자, 5만 원을 경기 종료 3분 이내에 소청 의사를 표하고 1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 품새는 경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청 의사를 빨리 밝혀주셔야 다음 게임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경기를 미뤄야 되니까 빨리 3분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10분 이내에 작성을 해서 10분 이내에 제출해야만이 소청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관련된 심판을 소환, 진상을 문의할 수 있으며 판정 기록지 또는 경기 내용의 비디오 탭 판독 등을 검토, 심의하여 의견을 과반수로 판정 번복 결정할 수 있다. 그간에 여러분들이 소청을 해서 뭐 판정 번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청을 해서 정당했을 때는 판정 번복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정확성에 있어서 자세나 동작이나 순서가 잘못됐을 때 소청에서 심의를 해서 번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성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경기 관한 사태는 그 해당 경기 심판이 합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심판위원장이나 같은 임원들한테 의논할 수 없고 심판 자체 내에서 5명이 의논을 해서 모든 결정은 내려져야 됩니다. 나와 있는 대회가 뭐 한체대, 경희대, 용인대, 계명대, 우석대, 동아대, 상지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나사렛대까지 또 서울교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초등연맹, 중고연맹, 대학연맹, 여성연맹, 실업연맹 이런 것들이 전부 합치면은 한 20개 대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신설된 대회가 지금 협회에서 전에는 협회단기 겸 국가대표 선발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금년에는 종별 선수권 대회가 있고 대통령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단기까지 해서 3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별 선수권 대회는요, 전국에서 입상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때 입상이 있다가 고등학교로 진학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입상이 없으면은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갔어도.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기 대회는 아직 그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후에 아마 인터넷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대상자가.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 대상자는요, 협회에서 주최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종별, 협회단기, 대통령기 이 3개 중에서 1, 2, 3위자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러드렸던 뭐 각종 승인된 뭐 한체대, 경희대, 각 대학 총장기 대회와 중고연맹, 대학연맹, 여성연맹, 실업연맹에서 입상한 1위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대표 선발하니까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경기부에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